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과학부의 외우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폴리스타일은 폴리아니린 블렌드를 인지추 폴리머리제이션 방법에 의해서 제조하는 방법과 거기에 따른 정기적인 특성과 모포로지컬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컨덕팅 폴리머는 컨주게이티드 백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서 폴리아세틸렌이나 폴리피롤 또는 폴리아니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컨덕팅 폴리머 자체로서는 컨덕팅 폴리머가 아닌 인슐레이터를 나타내지만 도핑에 의해서 세미컨덕터와 컨덕터 레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컨덕팅 폴리머의 응용에 있어서는 정기적 특성으로서는 2차 전지나 태양 전지 또는 화학 센서나 전자파 척해제나 또 라우드 스피커 등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변기성 특징으로서는 폴리머 LED나 스마트 윈도우 등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덕팅 폴리머는 올가닉 솔벤트에 녹지 않는다는 단점과 그 다음에 미케니컬 프로퍼티와 프로세스 프로퍼티가 나쁘다는 그런 단점에 의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서 보통 범용 고분자와 컴파지스를 만든다거나 코폴리머를 만듦으로써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컨덕팅 폴리머를 제조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기화학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화학적 방법의 특징으로서는 마이크로 피브릴 스트럭처를 가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도도가 높은 반면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중합한 경우는 글로뷸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서 전도도 값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화학적 중합으로 만든 경우는 필름 상태로 얻을 수 있고 화학적으로 중합한 경우는 벌크 파우더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최근 동안 연구한 내용으로서는 폴리스타렌과 폴리아니린을 그래프트시키는 그래프트 코폴리머를 만들었습니다.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전기화학적인 방법과 각각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했고요. 우선 스타이렌과 플로르 메틸 스타이렌을 공존시킴으로써 그래프팅 사이즈로서 플로르 메틸 스타이렌의 NPDL을 그래프팅시킨 후 아닐린을 전기적인 포텐셜에 의해서 성장시키거나 또는 산화제를 이용하여 성장시켜서 그래프트 코폴리머를 만들었습니다. 전도도 측정해본 결과 그래프팅 사이즈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도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블렌드의 경우에서보다 그래프팅 코폴리머에 있어서의 전도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폴리아니린의 전도도도 이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폴리스타렌과 폴리아니린을 인지추 폴리머리션 방법에 의해서 제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각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그 블렌드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웨스돔의 경우는 폴리스타일렌 솔루션 내에서 아닐린을 인지추로 폴리머리션 시킨 방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방식에서는 폴리스타일과 폴리아닐린 용액을 각각 보통의 일반적인 블렌드 방식에 의해서 블렌드해준 방식입니다.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메소돔은 인지추 폴리머리제이션 방식이 되는데요. 우선 폴리스타일렌 파인 파우더를 녹인 후에 아닐린 솔루션을 첨가시킨 후 약 2시간 동안 스터링해줍니다. 그 후에 산화제를 첨가해주고 0도씨에서 산화제를 첨가해준 후에 약 4시간 동안 스터링하여 폴리아닐린을 중합시켰습니다. 이렇게 중합시킨 폴리아닐린을 에탄올에 침전을 잡고 디이오나이즈드 워터에서 와싱시킨 후 오븐에서 약 24시간 동안 항온에서 건조시켰습니다. 다음은 메소드 2의 방식은 보통의 일반적인 블렌드 방식으로서 우선 앞서와 거의 동일하지만 우선 아닐린을 0도씨에서 중합한 후에 폴리스타이렌 용액을 첨가시켜서 블렌드를 하였습니다. 각각에 따른 그 블렌드 레이쇼에 따른 샘플 코드가 되겠습니다. 메소드 1에서의 샘플 코드는 다음과 같고 메소드 2에서의 의한 샘플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각각 사용한 그 모노모와 리액턴트와 솔벤트의 양들은 메소드 1과 메소드 2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폴리머와 모노모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툴로서는 FSEMP가 원소 분석과 엑스레이 또 IR 등을 사용하였고요. DSC와 컨덕티비티를 측정하였습니다.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소 분석을 한 결과로서 아니닌 웨이브 프랙션에 따라서 각각 메소드1과 메소드2에서의 그 폴리아닌 웨이브 프랙션이 폴리아닌 웨이브 프랙션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메소드2에 의해서 중합된 경우가 폴리아닌의 피드 값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수분율이 메소드1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도도 측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메소드5에서 중합된 그 폴리아닐린의 폴리아닐린 폴리스타이린 블렌드에서의 컨덕티비티는 메소드2에서 준비된 폴리아닐린 폴리스타이린 블렌드에서보다 전도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폴리아닐린 콘센트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 펄퍼레이션 센서부터 메소드1에서가 메소드2에서보다 훨씬 더 낮게 측정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펄퍼레이션 센서를 미만에서는 약 그 전도도의 차이가 한 1올것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에 따른 그 에이징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그 전도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초기에 그 전도도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나 전체적으로 그 후에서는 전도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 메소드1과 메소드2를 비교해 봤을 때 메소드1에서의 전도도 감소율보다 메소드2에서 전도도 감소율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FTIR 분석이 되겠습니다. FTIR 분석은 각각 그 폴리아닐린이 증가함에 따라서 IRP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폴리아닐린에서 나타나는 특성 피크와 폴리스타인에서 나타나는 특성 피크가 폴리스타인에 나타나는 특성 피크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폴리아닐린 베이스에서 나타나는 피크들이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그 폴리아닐린 베이스에서 나타나는 피크들의 값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그 로어 밴드가 로어 시프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로어 시프트는 그 폴리아닐린 플랫폼과 그 다음에 그 도판트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낮은 밴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소드1과 메소드2를 비교해봤을 때 아닐린 피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런 차이에서 어떤 도핑 레벨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DSC 분석이 되겠습니다. DSC 분석은 메소드1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폴리아닐린 웨이브 프랙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베스트 트랜지션 증가함을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폴리아닐린 웨이브 프랙션이 많이 증가하였을 경우는 폴리아닐린의 도판트 등 또는 임플란트의 필터에 의해서 사라진 것을 관찰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메소드1으로 블렌드를 했을 경우는 비서블한 페이지를 형성하는 반면에 메소드2에 의해서 제조된 블렌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베스트 트랜지션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그 FESM 분석이 되겠습니다. FESM 분석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덕팅 폴리머에 있어서는 모폴로지가 그 컨덕티비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0도씨에서 중합한 경우와 15도씨 중합한 경우의 폴리아닐린 비교해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모폴로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폴로지 차이는 전도도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15도씨에서 중합한 경우는 글로벌한 모폴로지를 보이는 반면에 0도씨에서 중합한 폴리아닐린의 경우는 약간 그 에스펙트 레이쇼가 큰 그 세미 인터페이팅 그런 구조를 이룬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폴로지를 메소드1에서의 그 준비된 블렌드에 있어서 각각 그 웨이브 프랙션에 따라서 세임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우선 폴리스타일에는 그 마이크로 스피리컬한 파티클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폴리아닐린 웨이브 프랙션의 증가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페이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소드2로 의해서 제조된 스타일의 폴리아닐린 블렌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폴리스타일의 파티클들이 전 영역에 걸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는 폴리아닐린과 폴리스타일린이 어떤 그 페이지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상분리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엑스레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분석은
웨스트온에서는 각각 그 폴리아닐린의 콘센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시면 폴리아닐린의 결정 피크가 거의 그 크게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요. 대신에 그 낮은 그 폴리아닐린 웨이트 중에서는 그런 그 결정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결정 피크들이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소드 2로 제조된 폴리아닐린 폴리스타이린 블렌드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피크들이 그 폴리아닐린 자체 결정 피크들과는 좀 더 다른 그런 구조를 볼 수 있고요. 메소드 1에서 제조된 그 블렌드에 있어서 그런 그 결정의 발현이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소드 1에 의해서 중합된 그 폴리아닐스타일은 폴리아닐린 블렌드에 있어서의 샘 이미지가 되는데요. 국부적으로 이런 샘 이미지에서의 어떤 결정들이 전반적인 그 컴포지션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소드 2에 의해서 중합된 블렌드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결정들을 샘 이미지로서는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스키매틱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메소드온으로 중합했을 경우는 그 폴리스타이린 파티클들이 잘 분산되어 있는 그런 그 모폴로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그 어느 정도 그 결정화가 전도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폴리스타인과 폴리아닌이 어느 정도 미서블한 pH를 이룸으로써 펄퍼레이션 스레스홀드나 또는 전도도가 메소드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펄퍼레이션 스레스홀드 미만에서는 컨덕팅 채널이 형성되지 않지만 펄퍼레이션 스레스홀드 이상에서는 그런 컨덕팅 그 채널이 형성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외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소드 2에 의해서 제조된 블렌드에 있어서의 그 컨덕티버티와 그 다음에 그 무거워질 관계를 스키매틱하게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페이지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가까이 어그리게이션 형성돼서 전도도가 메소드 1보다는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전반적으로 미서블한 pH를 이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펄퍼레이션 스레스홀드 미만에서 부착한테 증가하는 경우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컨덕팅 채널의 형성에 의해서 비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폴리스타이린 폴리아닐린 블렌드를 인디슈 폴리머리즈 방식에 의해서 제조를 하였고요. 보통의 그 일반적인 논문에 의해서나 아니면 그 매트 블렌딩이나 다른 블렌딩에 의한 방식보다 전도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폴리스타이린 폴리아닐린 블렌드에 있어서는 메소드 1으로 제조된 블렌드에 있어서가 메소드 2에 의해서 제조된 블렌드보다 높은 전도도를 나타냈고요. 또한 그 펄퍼레이션 스레스홀드는 메소드 1과 메소드 2에서 각각 15에서 22%, 20에서 25%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전도도가 블렌드의 전도도는 FSM과 DSC로 추정해본 결과 메소드 1으로 제조된 경우에 호모지니어스한 모폴로지를 보이고 또한 그 폴리아닐린 그 크리스탈 구조가 잘 발달함으로써 훨씬 더 전도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